예, 돈 되는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너무 바쁘신 김경일 대표님을 모시고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산 강의하시고 아침에 울산 현장 가시고 이제 제주로 가시잖아요. 예.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차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대표님? 원래 돈 못 버는 사람이 괜히 바빠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바쁜 이유가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장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저희들이 먼저 선투입이 돼요. 현장을 먼저 돌리고 재개발의 기본 계약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것만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가격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만큼 그 밑에는 저희 같은 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가시화가 되고 더 구체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이 주도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희들이 앞으로 6개월을 본다면 1년을 본다면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말인즉슨 투자자들보다 더 빠르신 대표님을 알면 투자를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요, 그냥 투자해서 수익 남기는 거는 네. 투자자는 더 잘해요. 그 대신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맥을 짚고 가면서 저희들도 용역금을 받고 분양 수익에서 일정 조합원의 수익이 나오려고 하면은 시장성하고 입지성을 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빠른데 그에서 돈 남기는 건 투자자들 더 잘하시죠. 저희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방송에 제 지인들은 김경일 대표님을 잘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그 2005년부터 해서 도정법이 생길 때부터 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에서 와. 주민들을 대신해주는 행정 업무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뭐 부산의 중동 레미안이라든지 남천동의 3위타워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경기도 쪽에는 뭐 강명, ER부터 해서 설산주공 11, 11단지 이런 대단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박이네요. 재개발 재건해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 개인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포인트만 저희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이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 사업이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 즉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고 투기성 우려가 심화돼서 맞아요. 정부에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도심 재생 사업으로 한 게 만든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보면 대장주인 큰 구역들만 잘 됐는데 재개발 거기서 벗어났던 작은 주택, 작은 아파트 네. 이 부분을 새 아파트 지어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성을 참여시켜서 이게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그 사업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요즘에는 서울 같은 데 보면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정비 사업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심 내에는 들어갈 그 아파트 신축할 곳이 없어가지고 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정비 사업이 대접이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부분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만 내가 봤을 때 주택 공급 입장에서는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거든. 지금 노후불량도 시설된 그 서울 그 원인 도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부동산의 분양가 시장이라든지 수요층들이 탄탄하니까 그에 맞아서 수요 공급이 잘 맞아떨어서 서울 지원 좋은 거고요. 반면에 부산은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가로주택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가로주택 자체가 활성화되는데 가격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부산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골로게 가버리고 나머지 소규모 정비 사업들은 진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 노후불량한 시설을 새로운 아파트로 바꾸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제가 봐도 인천에 같은 경우도 서구의 성남동 지역은 그쵸. 도심재생 선도구역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활성화되었지만 나머지 대전, 대구, 이렇게 부산 그리고 그 외에 있는 강릉시 외에 있는 시군구들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다들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강력시장이 뜨거울 때는요, 네. 이 지방장이 약간 소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규제에 의해서 바로 가격이 무너졌다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끼니까는 투자자들이 싼 맛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많이 들어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주에 들어갔다가 대신에 강릉시장에 뜨거우면 청주장의 가격 변화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 대신에 그렇게 보면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가격의 탄력이 좋은 강릉시 쪽으로 모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청주에 재개발 2개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강력시 재개발도 올라가는 폭은 낮은 것 같아요. 조정 타격도 맞았고 하고. 최근에 서울에서 많이 계시잖아요. 예. 서울 부동산 시장, 뭐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상승장인데요. 그렇죠. 일단은 크게 얘기하면 서울장은 공급 부족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아파트 사업대 올라갈 것 같고요. 부산은 기존 공급도 많고 신축 공급도 입주 물량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한번 이 밑에 저평가받았던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약간 지속성이 있어 보이더요. 내년에 봤을 때 부산은 2020년도 중반에 규제가 한번 나온다고 보면은 부산 또한 뭡니까? 일단 그 가격 상승이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 수가 있어. 그래서 올해 어설프게 자기 투자 목적을 단기로 보고 아니면 실거주 목적 아닌 사람들이 그냥 1년 뒤에 팔아야지, 2년 뒤에 팔아야지 하던 분들은 지금 살 때는 막 좋아서 올라가니까 술 한잔 먹고 뭐 기분 좋아서 웃고 하는데 막상 내가 매도 시점을 잡았을 때 팔려고 하면은 아마 매도가 쉽지 않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매수보다는 매도가 중요하다. 항상 투자의 기본이. 예. 그런 점.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내가 보니까 이분의 제도적인 규제에 의한 취등록세와 종부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타워팰리스 51평이 27억까지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 매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내년에 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지수가 2022년도에는 10% 더 상승해서 세금 부어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은 가격이 일단 조정된다고 봐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레프처럼요. 네. 예전에 재개발로 해서 대단지로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들이 네. 8, 9에서 시작했던 친구들이 17억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가. 맞죠. 3법 개정에 의해서 전세가가 올려주다 보니까 다소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 있겠지만 거래량이 약간 둔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15억 이상인 부분은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문제가 된다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 지금 투자자 성향이 취등세가 1억 이하인, 즉 1억 이하인데 재개발 아닌 곳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가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1억 이하짜리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트렌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무 개발 호재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동네는 재개발 될 것 같아. 그 말을 좀 유명한 강사님들이 말을 하다고 나면 다들 몰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뭐 시장 가격적인 부분에서 키높이를 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분들 또한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노후불량한 주택을 사가지고 관리하다 보면 전세가도 떨어지고 이 세입자와의 마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투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묻지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블로그나 마케팅 통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좋은 거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잘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제일 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무리 위치 좋은 곳에 재개발 시작한 데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동의서 받잖아요. 네, 맞죠. 그 동의서 받다가 추진이 만들어지는데 몇 년이 걸린 거 아십니까? 서울시에서는 딱 기준점을 1년 반 잡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년 반 지나고 나면 서울 지역의 일부 물건을 빼놓고 나면은 다 한 번씩 그 터닝 포인트가 생길 수 있어요. 강릉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재개발에서도 어찌 보면 정확한 사업 절차라든지 그 안에 플로우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진행이 안 되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네 이러면은 바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집값이 가격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반 아파트처럼 가격 떨어져도 낮추면은 팔려요. 근데 그 아파트는 아무도 매수를 안 해버리면 말 그대로 무슨 수집가도 아니고 맞습니다. 집 수집을 해가지고 무슨 보관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애로 좀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우리 장 작가님처럼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또 중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서로 윈윈 구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뭡니까 이렇게 전문가라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들을 잡아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물건을 잘 사는 것보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잘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타이밍 잡아주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요즘에 갑자기 가격이 뛰고 뭐 흐름이 너무 이렇게 급등하니까 저도 손님들 물건을 추천해주고 하기에 너무 겁이 나요. 힘이 들고. 그래도 일단은 대신에 뭐 괜찮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열심히 하시면 좋죠. 요즘에 그 투자 트렌드를 어떻게 보세요? 이번 투자 트렌드는 예전에 한 1년 전에 인천 같은 경우는 재개발 해제된 곳이 다시 재추진한다는 컨셉이었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2020년도는 뭐냐면 생활권 계획이 일반 보편화가 된 거예요. 맞아요. 기존에 있던 재개발 구역들은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제한 항치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이번에 트렌드 또한 뭐냐면 재개발 구역으로 아직 지정된 곳이 아닌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려고 하는 곳이 간표 자체도 낮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낮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컨셉이 그거예요. 새로이 재개발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컨셉인 것 같아요.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니까 네. 일단은 호응도가 좋은 곳. 그래서 부산의 밀락 1, 2,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이 더 인기를 끌었던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재개발 그 동네는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됐어요. 그쵸. 근데 지금 트렌드는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를 해제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동네에 재개발 입안을 하다 보니까 앞쪽에 사전 행위가 더 필요하죠. 시간도 걸리게 되고. 그쵸.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을 재개발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투자자들이 가격을 다 올려놔버린 상태인데 정말 저희 같은 사업이 하는 입장에서 감정평가도 엄청 낮게 나올 곳인데 거래가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 겁난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그 가격적인 괴리가 감정평가 오픈됐을 때 정말 충격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그럼 스러워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간평이랑 내가 그 상금액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일단 그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라는 기준이고 지금부터 사전 동의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진위까지 1년 반,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 하는데 8개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1년. 그러니까는 약 그 3년의 시간이 지나거든요. 그쵸. 당연히 가격이 이제 뭡니까 현실화되면서 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산 금액이 감정평가 3년 지나고 나는데 감정평가보다 60%도 못 미칠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분양시장이 좋아가지고 프리미엄 가치가 올라와서 즉 비계량적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나마 보완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들어가는 구역들은 솔직히 이제 그거를 한 번으로 쭉 가는 것보다 사업 투자를 두 번은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번 장 좋을 때 사전 타당성 검토를 샀다면은 추진이 구성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한번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면 시공사 선정할 때까지 가져가서 매도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후에 매도하고 나면 또 사업이 시간 지나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보고 경기가 좋으면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보고 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가서 한번 더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남겨서 다른 데 돌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재개발 사업은 중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한 번에 넣어서 끝까지 입주까지 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맞아.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또는 시장이 좋을 때는 짧은 시간에 팔아버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업 시행과 감정평가를 보고 피해를 싸게 사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보고 가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에 끝내려고 하지 뭐 한 두 번 정도로 나눠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조심스럽게 여쭤보면 요즘에 대표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곳이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지금 서울장에서 그나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네. 장이라든지 이런 동네에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요 그 안 옆에 빠져있는 또 뭡니까 가로주택 이런 것도 싫고요. 네. 소규모 정비사업 중에서 저는 A급지 A 플러스 급지인 삼성이나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안 되고 A급지인 곳을 양재동부터 일원동, 신사동, 뭐 송수동 다 역삼동하고 다 가봤는데 와. 그나마 주거지 브랜드 가치로서 입지가 좋은 곳은 제가 성수동이라고 봐져요. 성수동? 예, 성수동이 다른 데 곳보다는 지금 아파트 사업 자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사업이 조금씩만 발전된다면 다른 어느 곳보다는 가격 탄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부산장은 네. 솔직히 가격 올라가서 치고 빠지고 할 저는 자신이 없고요. 예. 근데 왜요? 그럼 바쁘니까 바쁘니까. 저는 나름대로 지금은 준 서울 사람입니다. 사투리가 안 고쳐져서 그렇지. 부산 이제 안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 부산장은 지금 이렇게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막 재미 본다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요. 진짜 부산 사람들이 한다면은 좀 약간 부산 안에서는 금정구라든지 덕천동, 독포동 이쪽에는 주거지 쪽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쪽을 보는 게 좋을까? 인기 왜냐면- 없는 동네잖아요. 일단은. 아니요. 근데 인기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약간 제외됐던 곳이에요. 아, 그렇죠. 그 표현이 맞네요. 그래서 금정구는 이제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받던 부분이 이번에 키높이 이슈고 장 맞출 것 같고요. 네. 덕천, 독포는 저 북부상권에서 나름대로 또 생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주택 공급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신축이라든지 개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 사업들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이하보다는 작은 미니 재건축을 좀 관심 많고, 부산은 금정구 그리고 그 북구 쪽으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이 없었던 곳에 새 아파트 만들어지면 분명히 키높이식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요. 아, 좋은 포인트다. 주택 예. 공급 없었던 곳.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강력시를 또 투어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강력시에서 부산에 가격 올라가서 규제가 나오거나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지면 이 사람들이 또 옮겨간다고요. 울산, 뭐 창원, 그렇죠. 광주. 지금은 그렇죠. 강주하고 부산이 동시에 진행됐고 그거에 따라서 울산, 창원까지 진행됐잖아요. 맞죠. 그리고 대구도 보면은 그 가격들이 소폭 다 올랐어요. 아, 조용히 오르더라고. 무섭게. 예,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3법 개정되면서 실소유자 접근하다 보니까 같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이제는 싸게 느껴지는 곳이 인천과 대전이에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규제 완화가 되지 않더라도 가격적 차원에서 키 맞추기를 한다고 생각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규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적으로 인천하고 대전 접근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초보자들은 인천으로 많이 접근할 것 같은데 정말 여유 있고 좀 안다는 분들은 대전 쪽으로 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은 제가 있어 보니까 아직 그 주택에 대한 공급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고요. 왜냐면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 말고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도심재생사업에서 집 2개 허락할 주차장 만든다 해도요. 네. 아직까지 대전에 계시는 분들에서 특히 동부에 계신 분들은 길가에 주차하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대전은 앞으로 노후 불량한 시설들이 많고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갈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분양가 자체가 도마병동 8구역도 그렇고 지금 허그에서 말하는 분양가, 네. 일반 거래되는 분양가 말고요. 허그에서 말하는 분양가가 아직도 1200선이에요. 싸다.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보시게 되면 도마변동 도다 보면은 12구역 있죠. 12구역 예, 있어요. 이번에 옛날 투자자들이 선집 들어갔었어요. 선집 다 해가지고 가격 올랐잖아요. 2년 전에. 그리고 이번 규제 나오면서 약간 주춤해졌대요. 이 친구 그나마 다행인 것이 조합 설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시공사도 관심 많이 가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보다는 내년 초 되면 대전장이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존에 왔던 피값이 2억, 3억, 4억짜리가 또 1, 2억 더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되죠. 왜냐면 분양가가 4억 5천 그리고 피값이 4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8억 5천이면 요즘 거의 강력시들은 33평짜리 9억 정도 간다고 하는 게 기준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지금 그 조합원 분양가 대비 피가 2억짜리 있는 건 어찌 보면 싸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 또 1, 싸네. 2억 올라갈 수 여지가 있어요. 안전마진 있네요. 예, 그리고 대전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예전에 다른 부산, 인천, 울산하고 다르게 이 생활권 계획 수립이 없어서 주민 제한이 안 된다고 했던 대전이 드디어 뭡니까? 가능합니까? 주민 제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그 대상에서 1순위가 되는 게 뭘까요? 재개발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재건축이고 재건축에서도 예전에 재건축 예정구역 만들어 주십시오 신청했던 분도 있죠. 그러다 떨어진다. 그러다 떨어진다. 즉 자료를 따지면 신청했던 자료가 있을 거고 공람했던 자료가 있을 거고요. 그쵸. 마지막에
결정 고시라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정 고시에서 빠졌던 구역들이 이제는 뭡니까? 나도 재건축 할래요 라고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보다는 재건축들이 같은 주거 환경 속에 살다 있다 보니까 사업 참여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가가 받쳐주니까 투자금에도 좀 작게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중구, 대전 중구는 투기 가열 지구지만은 일단은 일부 재건축들이 움직이려고 할 거고요. 이번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어디냐면 대덕구예요. 대덕구. 대덕구. 그 뭐 제일 가격이 좀 싼 곳 아닙니까? 싸죠. 싸고 있는데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고 재건축 할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구하고 대덕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촌들을 잘 보시면서 30년 너무 아직 어리고 아하. 35년이고 40년 넘은 것 중에서 재건축 예정 구역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런 곳이 내 그때 자료 있는데 내 강의 자료에도 이건 안 됩니다 했던 자료가요 이제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강의 자료 보시면 대전 끝부분에 보면 무슨 아파트인데 너무 위치가 좋은데 40년 넘었는데도 재건축 구역이 안 들어갔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관심 갖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장미시형밖에 안 됐는데 그 장미시형 옆에 있는 상하 아파트 맞다. 상하 아파트. 상하 아파트. 대전에 중군가 상하 아파트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40년 넘었는데도 재건축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너무 관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 몇 명의 심사위원들 주관적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곳이 아마 주민들 여론몰이를 해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또한 뭡니까? 입지도 좋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뭐 더 이상 뭐 길게 얘기했다가 저도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 마무리 감사합니다. 운전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예, 응. 운전을 하시고 좀 1차도 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있죠, 제주도. 제주도는 여러분들 아마 좀 조심있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바다 건너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일단 제주도의 객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저평가 받아가지고 완전히 최저점 찍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올라가고 지금 있는 시점인데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게.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에 많이 몰리게 되고 공치로 많이 오다 보니까 제주도가 또다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즉 국내에 이 사람들이 유입을 해서 좋아지는데 다들 와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은 살았다가는 사는 게 힘드네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투자자들이 그나마 아파트 가표와 지표가 정확한 이도 주공에 있는 재건축들은 이번 장에서는 분명히 투자자도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 그쵸, 같고요. 이도 주공 유명한. 그 대신에 좀 여러분들 제주도 안에서 더 개발해야 될 곳이 연동시 연동. 그 구상권도 있고 현 상권도 있어요. 그 안에 중간에 있는 재혼 아파트 중심으로 되는 소규모 재건축할 수 있는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있죠. 그런 곳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다행인 것이 뭐냐면 상업지역이 많아요. 상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 상업지역에 있는 빌라들의 소규모 재건축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 지금 공무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연동이 좀 제발 좀 소규모 재건축 해줘요. 저희 예산평선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를 프로젝트 자꾸 만들어야 될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연동형 소규모 재건축들이 조금 한두 개에서 두세 개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서귀포 쪽에서도 이번 주택 일반 갭 투자하는 분들의 기존 주택에 있는 대장주들은 내가 봤을 때는 제주도보다는 서귀포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귀포 공항이 뭐 아직 현실화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 현실화되면서 보상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땅값이 오르겠지만요. 근데 그 땅값이 오른과 동시에 서귀포 쪽에 있는 아파트 값도 오를 것 같아요. 예, 신도시 쪽에도 오를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중문 근처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가만 놔두고 간 곳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간 국내 유입이 활성화될 거라 판단해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땅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개발이 활발히 된다고 어떻게 알았냐면 제 아는 도시계획업체에 계시는 대표님이 제주도 왔다고 술 한잔 먹자 전화 왔더라고요. 뭐 때문에 오셨냐니까 중문에 옛날 중국 사람이 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상가를 상점화 거리를 만든대요. 테마거리.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광지다 보니까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입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가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봤을 때는 중문 또한 괜찮겠구나 싶어서 그런 호재가 앞으로 있다면은 중문에 있는 이편한 해당도 예전에는 좀 약간 분양권으로서 좀 가치가 없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뭡니까?
각광 받을 수 있겠죠. 다시 각광을 한번 받을 수 있겠죠. 대신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건 입주가 2021년도 6월달이에요. 21. 그 잔금 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잔금 치고 나면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입주. 세입자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세입자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주도 특성상 그래서 예, 제주도 중문에 입변 사장을 하실 거면은 내년 6월달에 칠 잔금까지도 준비를 해놓고 세입자 구하는 걸 약간 여유 있게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예. 제주도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영어 교육 도시에는 지금 싱가포르 학교가 들어올 줄 알고 네. 집을 엄청 지었는데 싱가포르 학교가 교육청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완전히 미분양이 많아요. 미입주도 많고. 그런데 지금 JDC에서 국내 기업 한 개랑 하여튼 외국계 학교 두 개를 더 넣는다거든요. 그걸 아마 사실상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또 가시가 되면은 남아있는 아파트의 공급이 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다 메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고 대신에 저도 그 삶에 느끼는 건데 지금 저는 연세거든요. 제주도는. 연세. 연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제 영어 교육도시에 투자하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그 부분을 없진 않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영어 교육도시가 1기 교육도시가 있고 2기 교육도시가 있는데 2기 쪽에 있는 아이파크죠. 아이파크. 아이파크 아파트. 지금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아이파크 쪽으로 오셔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물건을 잡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장이니까. 예, 저희들 부동산 투자하는 이유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걸 계속 먹기 위해서. 계속 먹기 위해서.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쭉. 예. 그래서 저도 남들 인스타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딱 보면은 올해 얼마 벌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좋아지는 않냐를 먼저 판단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애와 집사람의 삶의 주거 상태가 좋아진다고 하면 아 내가 정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국 돌면서 일을 하면서 내가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제 인스타에서 맛있는 거를 점심 저녁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제 마스터그램 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뭐냐면 아 나도 조금씩 예전에 어려움을 겪고 다 정리를 다 못했지만은 정리를 하면서 좀 더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할 때 올해는 얼마 벌었어. 올해 얼마 벌었으면 뭐예요? 또 그 돈 가지고 투자할 사람들이 그렇죠. 또 시중에 지갑이 10만 원 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네. 부동산은 단기 1, 2년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삶과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듯이 내 부동산도 키운다는 생각으로 가면서 삶의 질이 얼마큼 바뀌었는지를 보시는 게 부동산의 부의 측정이 아니겠나 싶어요. 진짜. 대표님 인스타그램 열심히 팔로우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맛있는 거 먹는 느낌으로. 근데 항상 들어오면 하트 좀 날려주고요. 해요. 저 댓글도 적어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기립박수 못해 죄송해요.